네, 주도연 씨 결과 말인데요. 안타깝지만 우정자증으로 보이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도연이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럼 다니엘은 대체 누구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학입니다. 지난주 러브미 보신 분들 다들 멘탈 나가셨죠? 저도 소름 돋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서현진이 윤주한테 던진 그 한마디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도연 씨 아들이 맞긴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진짜 이 드라마 작가님, 이번 주 최종회 앞두고 이런 폭탄을 터뜨리시다니.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9화 10화 핵심 정리해드리고요. 과연 다니엘이 누구 아들인지, 11화에서 어떤 반전이 나올지 제 나름대로 예측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주 본방사수 할 때 100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9화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화의 키워드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서진호가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친구가 암에 걸린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나도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서진호 본인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겠어요. 아내랑 살았던 집, 자식들 키운 집인데 한편 준서는 아빠랑 누나한테 서운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루는 교수 연구실에서 자고 다음 날은 신부님한테 텐트를 빌려서 혜원이네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농성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준서 캐릭터 너무 웃기면서 짠해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라고 큰소리치는데 현실은 강사 자리 추천서 받으려고 500만 원 대출금 준비해야 하는 응원해주고 싶은 막내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준경이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을 배웅한 후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텅 빈 본가에 혼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집안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문득 아버지의 외로움을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아빠의 쓸쓸함. 아빠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바로 이때 도연 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와서 살면서 준서도 그대로 살게 하고 아빠 집도 지키자는 겁니다. 와, 진짜 현명한 선택 아닙니까?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된 도연과 준경. 도연은 프러포즈 반지까지 미리 사놓고 준비를 했어요. 결국 새 커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됩니다. 서진호는 자연과 함께 캠핑장으로 떠나고 준경과 도연은 본가에, 준서는 혜원의 집에서 각자의 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집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영은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 집을 태울 뻔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강아지 보미를 찾으며 집 안을 헤매기 시작하죠. 서진호가 이제 겨우 인생의 2막을 시작했는데 이 장면들은 마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잔인한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9화 마지막에는 윤주가 등장합니다. 도연의 전처 윤주가 준경이한테 나타나서 다니엘 부모인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면서 은근슬쩍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도연 만나러 갔던 준경이가 윤주랑 웃으며 나오는 도연을 목격하게 되고 이 장면에서 불안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폭탄이 터지는 10화입니다. 먼저 윤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도연이 CF 음악 작업하는데 피아노 연주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또다시를 외치다가 결국 피아니스트가 나가버리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임윤주입니다. 윤주가 도연 마음에 쏙 들게 연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꼼장어 집에서 식사까지 하게 되는데 윤주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도연은 그냥 추억이라고 말을 자르죠. 준경이 기다린다면서 먼저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윤주가 잡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난 사이라고 말하는 도연. 한편 준경이는 도연이 늦는다는 전화를 받고 도시락을 싸서 가는 거예요. 도연 사무실 앞으로 갔는데 거기서 윤주랑 같이 나오는 도연을 보게 되죠. 준경은 그냥 돌아와서 혼자 밤거리를 산책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요.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부족은 비를 신이 주는 슬픔의 신호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멈출 때까지 마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이날 준경이가 슬픔의 신호인 비를 맞은 거예요. 집에 돌아온 준경이를 도연이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준경이가 한마디 하죠. 우산은 늘 옆에 있다가도 필요할 땐 항상 없는 것 같다고. 그러자 도연이 바로 윤주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프러포즈를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항상 옆에 있겠다고. 그런데 준경은 거절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지만 자신이 없다고. 그날 밤 준경이한테 돌아가신 엄마의 환영이 나타나 다독여요. 도연이 볼수록 참 괜찮고 둘이 잘 어울린다고. 같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것만 사랑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짠한 것도 다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낸 준경이 가족들 앞에서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도연한테 직접 프러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편 자영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숲에서 길을 잃고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준서는 500만 원 대출 이슈까지 생기고 누구한테도 손 벌리기 싫어서 결국 카드 대출을 받고 밤에 대리운전까지 시작하죠.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다른 거였어요. 준경이가 임신을 기대했는데 아닌 거예요. 조금 실망한 준경이를 위해 도연이 제안합니다. 같이 임신 가능 검사를 받자고요. 준경이랑 결혼 앞두고 건강 체크하러 간 건데 의사 선생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선천성 비폐쇄성 무정자증. 의사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는데 도연은 확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냥 내 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준경이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남자 답답하면서도 불쌍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소식을 들은 윤주가 찾아와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고 선언합니다. 다니엘과 도연은 깨질 수 없는 천륜이다. 어차피 내가 못 이길 바에야 깨트리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난 준경은 폭탄을 터뜨립니다. 다니엘이 도연 씨 아들이 맞긴 하냐고. 이렇게 10화가 끝납니다. 도연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준경이가 과연 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제 11화 예고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고와 대사를 종합하면 11화는 명확합니다. 윤주는 아무 문제 없다는 증거를 들고 올 겁니다. 아마도 친자 확인서. 하지만 준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증거는 곧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윤주는 결국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도연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도연은 무너집니다. 아들도 가족도 자기 인생도 모두 거짓이 되는 순간. 그래서 그는 준경에게 말할 겁니다. 아마도 헤어지자고. 하지만 이 드라마의 중심은 도연이 아니라 준경입니다. 준경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가족을 만들려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누구의 아들이든 도연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러브미는 이 질문으로 끝날 겁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함께 견디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가. 다니엘의 선택, 도연의 책임, 준경의 결단. 이 세 가지가 이 드라마의 결말을 만듭니다. 러브미는 달콤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입니다. 결국 러브미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 맺어진 관계만은 아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도 진짜 가족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최종회 방송되는데요. 이번 주 본방사수 하시고요. 방송 끝나고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